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설렘과 자유, 혹은 막막함과 불안함.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복잡한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중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쉴 틈 없이 달려온 기관차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궤도를 달려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이후의 삶, 빛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6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 기둥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집은 예기치 못한 비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기둥을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재력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라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즉 재력은 행복한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흔히들 뭐니 해도 머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은퇴 후 삶의 품위를 지키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경제적 안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재력이 필요할까요? 막연하게 10억, 20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은퇴 직전 마지막 연봉의 10배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지막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최소 5억 원의 순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봉이 1억 원이었다면 10억 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신의 연봉 수준에 맞는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갑자기 끊겼을 때 이전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삶을 무리 없이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연봉의 10배인 셈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이 49, 3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50세가 채 되기도 전에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재력 준비의 골든타임은 바로 40대입니다. 하지만 40대는 자녀 교육비가 정점을 찍고 주변 친구들의 성공 소식에 배 아픔을 느끼며 과시적 소비의 유혹에 빠지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지출을 통제하고 월급이라는 소중한 현금 흐름을 부동산이나 우량주와 같은 불변 자산으로 차곡차곡 전환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안개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40대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재력만큼이나 중요한 체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저 역시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고 얼마 전부터는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화라는 한마디로 진단하더군요. 치과에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되었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매일 실감합니다. 체력은 은퇴 후 삶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반경은 집안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체력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체력 관리는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식단 관리입니다.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통해 몸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부분의 성인병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보약과 같습니다. 깊고 질 좋은 잠은 낮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건강한 체력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 나이 들어서도 뭐들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 생기 있는 눈빛이야말로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는 당신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멈추지 않는 자기개발입니다. 인간은 성장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부장, 팀장이라는 명함이 나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감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명함은 사라집니다. 이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개발입니다. 저는 그 최고의 수단으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들여다보며 내일의 나를 계획하는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자기개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외부에서 주입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생산해내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명함 없이도 빛나는 존재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놀이처럼 즐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하는 일, 예를 들어 경비원이나 임시직처럼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일은 삶을 고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은퇴 후의 일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놀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은퇴 후에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아지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하는 업무 속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과거 고객만족 팀장으로 일하며 전국의 매장을 돌아다니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 7일을 일하면서도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일 속에서 놀이의 요소를 찾아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은퇴 후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주도적인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무한한 자유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핵심은 좋은 습관과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등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이러한 습관들이 시간의 다이 되어 당신의 하루가 표류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기둥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 맺었던 관계들은 대부분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퇴직과 함께 수많은 연락이 끊기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은퇴 후에는 직이나 이익을 떠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수평적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깊고 단단한 관계 몇 개가 당신의 노후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재력, 체력, 자기개발, 일, 시간관리, 그리고 인간관계. 이 6가지 기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안정된 재력이 있어야 마음 편히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이 6개의 기둥을 마음에 새기고 4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설렘과 자유, 혹은 막막함과 불안함. 아마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감정 사이에서 복잡한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중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쉴 틈 없이 달려온 기관차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궤도를 달려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이후의 삶, 빛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6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 기둥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집은 예기치 못한 비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기둥을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재력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라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즉 재력은 행복한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흔히들 뭐니 해도 머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은퇴 후 삶의 품위를 지키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경제적 안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재력이 필요할까요? 막연하게 10억, 20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은퇴 직전 마지막 연봉의 10배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지막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최소 5억 원의 순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봉이 1억 원이었다면 10억 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신의 연봉 수준에 맞는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갑자기 끊겼을 때 이전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삶을 무리 없이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연봉의 10배인 셈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이 49, 3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50세가 채 되기도 전에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재력 준비의 골든타임은 바로 40대입니다. 하지만 40대는 자녀 교육비가 정점을 찍고 주변 친구들의 성공 소식에 배 아픔을 느끼며
과시적 소비의 유혹에 빠지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지출을 통제하고 월급이라는 소중한 현금 흐름을 부동산이나 우량주와 같은 불변 자산으로 차곡차곡 전환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안개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40대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재력만큼이나 중요한 체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저 역시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고 얼마 전부터는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화라는 한마디로 진단하더군요. 치과에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되었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매일 실감합니다. 체력은 은퇴 후 삶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반경은 집 안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체력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체력 관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식단 관리입니다.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통해 몸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부분의 성인병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보약과 같습니다. 깊고 질 좋은 잠은 낮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건강한 체력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 나이 들어서도 뭐들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 생기 있는 눈빛이야말로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는 당신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멈추지 않는 자기개발입니다. 인간은 성장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부장, 팀장이라는 명함이 나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감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명함은 사라집니다. 이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개발입니다. 저는 그 최고의 수단으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들여다보며 내일의 나를 계획하는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자기개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외부에서 주입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생산해내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명함 없이도 빛나는 존재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놀이처럼 즐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하는 일, 예를 들어 경비원이나 임시직처럼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일은 삶을 고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은퇴 후의 일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놀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은퇴 후에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아지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하는 업무 속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과거 고객만족 팀장으로 일하며 전국의 매장을 돌아다니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 7일을 일하면서도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일 속에서 놀이의 요소를 찾아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은퇴 후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5번째 기둥은 주도적인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무한한 자유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핵심은 좋은 습관과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등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이러한 습관들이 시간의 다이 되어 당신의 하루가 표류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 줄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 기둥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 맺었던 관계들은 대부분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퇴직과 함께 수많은 연락이 끊기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은퇴 후에는 직이나 이익을 떠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수평적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깊고 단단한 관계 몇 개가 당신의 노후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재력, 체력, 자기개발, 일, 시간관리, 그리고 인간관계. 이 6가지 기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안정된 재력이 있어야 마음 편히 자기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이 6개의 기둥을 마음에 새기고 4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설렘과 자유, 혹은 막막함과 불안함. 아마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감정 사이에서 복잡한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중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쉴 틈 없이 달려온 기관차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궤도를 달려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이후의 삶, 빛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6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 기둥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집은 예기치 못한 비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기둥을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재력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라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즉 재력은 행복한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흔히들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은퇴 후 삶의 품위를 지키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경제적 안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재력이 필요할까요? 막연하게 10억, 20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은퇴 직전 마지막 연봉의 10배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지막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최소 5억 원의 순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봉이 1억 원이었다면 10억 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신의 연봉 수준에 맞는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갑자기 끊겼을 때 이전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삶을 무리 없이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연봉의 10배인 셈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이 49, 3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50세가 채 되기도 전에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재력 준비의 골든타임은 바로 40대입니다. 하지만 40대는 자녀 교육비가 정점을 찍고 주변 친구들의 성공 소식에 배 아픔을 느끼며 과시적 소비의 유혹에 빠지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지출을 통제하고 월급이라는 소중한 현금 흐름을 부동산이나 우량주와 같은 불변 자산으로 차곡차곡 전환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안개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40대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재력만큼이나 중요한 체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저 역시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고 얼마 전부터는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화라는 한마디로 진단하더군요. 치과에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되었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매일 실감합니다. 체력은 은퇴 후 삶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반경은 집 안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체력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체력 관리는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식단 관리입니다.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통해 몸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부분의 성인병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보약과 같습니다. 깊고 질 좋은 잠은 낮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건강한 체력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 나이 들어서도 뭐들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 생기 있는 눈빛이야말로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는 당신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멈추지 않는 자기개발입니다. 인간은 성장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부장, 팀장이라는 명함이 나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감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명함은 사라집니다. 이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개발입니다.
저는 그 최고의 수단으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들여다보며 내일의 나를 계획하는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자기계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외부에서 주입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생산해내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명함없이도 빛나는 존재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놀이처럼 즐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하는 일, 예를 들어 경비원이나 임시직처럼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일은 삶을 고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은퇴 후의 일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놀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은퇴 후에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아지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하는 업무 속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과거 고객만족 팀장으로 일하며 전국의 매장을 돌아다니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 7일을 일하면서도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일 속에서 놀이의 요소를 찾아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은퇴 후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주도적인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무한한 자유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핵심은 좋은 습관과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등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이러한 습관들이 시간의 다이 되어 당신의 하루가 표류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기둥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 맺었던 관계들은 대부분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퇴직과 함께 수많은 연락이 끊기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은퇴 후에는 직이나 이익을 떠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수평적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깊고 단단한 관계 몇 개가 당신의 노후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재력, 체력, 자기개발, 일, 시간관리, 그리고 인간관계. 이 6가지 기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안정된 재력이 있어야 마음 편히 자기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이 6개의 기둥을 마음에 새기고
4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설렘과 자유, 혹은 막막함과 불안함.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복잡한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중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쉴 틈 없이 달려온 기관차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궤도를 달려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이후의 삶, 빛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6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 기둥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집은 예기치 못한 비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기둥을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재력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라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즉 재력은 행복한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흔히들 뭐니 해도 머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은퇴 후 삶의 품위를 지키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경제적 안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재력이 필요할까요? 막연하게 10억, 20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은퇴 직전 마지막 연봉의 10배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지막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최소 5억 원의 순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봉이 1억 원이었다면 10억 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신의 연봉 수준에 맞는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갑자기 끊겼을 때 이전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삶을 무리 없이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연봉의 10배인 셈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이 49, 3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50세가 채 되기도 전에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재력 준비의 골든타임은 바로 40대입니다. 하지만 40대는 자녀 교육비가 정점을 찍고 주변 친구들의 성공 소식에 배 아픔을 느끼며 과시적 소비의 유혹에 빠지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지출을 통제하고 월급이라는 소중한 현금 흐름을 부동산이나 우량주와 같은 불변 자산으로 차곡차곡 전환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안개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40대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재력만큼이나 중요한 체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저 역시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고 얼마 전부터는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화라는 한마디로 진단하더군요. 치과에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되었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매일 실감합니다. 체력은 은퇴 후 삶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반경은 집안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체력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체력 관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식단 관리입니다.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통해 몸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부분의 성인병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보약과 같습니다. 깊고 질 좋은 잠은 낮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건강한 체력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 나이 들어서도 뭐들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 생기 있는 눈빛이야말로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는 당신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멈추지 않는 자기개발입니다. 인간은 성장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부장, 팀장이라는 명함이 나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감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명함은 사라집니다. 이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개발입니다. 저는 그 최고의 수단으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들여다보며 내일의 나를 계획하는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자기개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외부에서 주입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생산해내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명함 없이도 빛나는 존재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놀이처럼 즐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하는 일, 예를 들어 경비원이나 임시직처럼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일은 삶을 고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은퇴 후의 일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놀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은퇴 후에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아지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하는 업무 속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과거 고객만족 팀장으로 일하며 전국의 매장을 돌아다니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 7일을 일하면서도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일 속에서 놀이의 요소를 찾아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은퇴 후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주도적인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무한한 자유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핵심은 좋은 습관과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등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이러한 습관들이 시간에 다이되어 당신의 하루가 표류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 줄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 기둥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 맺었던 관계들은 대부분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퇴직과 함께 수많은 연락이 끊기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은퇴 후에는 직이나 이익을 떠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수평적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깊고 단단한 관계 몇 개가 당신의 노후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재력, 체력, 자기개발, 일, 시간관리, 그리고 인간관계. 이 6가지 기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안정된 재력이 있어야 마음 편히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이 6개의 기둥을 마음에 새기고 4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설렘과 자유, 혹은 막막함과 불안함. 아마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감정 사이에서 복잡한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중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쉴 틈 없이 달려온 기관차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궤도를 달려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이후의 삶, 빛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6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 기둥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집은 예기치 못한 비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기둥을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재력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라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즉 재력은 행복한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흔히들 뭐니 해도 머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은퇴 후 삶의 품위를 지키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경제적 안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재력이 필요할까요? 막연하게 10억, 20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은퇴 직전 마지막 연봉의 10배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지막 연봉이 5천만 원이었다면 최소 5억 원의 순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봉이 1억 원이었다면 10억 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신의 연봉 수준에 맞는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갑자기 끊겼을 때 이전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삶을 무리 없이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연봉의 10배인 셈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이 49, 3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50세가 채 되기도 전에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재력 준비의 골든타임은 바로 40대입니다. 하지만 40대는 자녀 교육비가 정점을 찍고 주변 친구들의 성공 소식에 배 아픔을 느끼며 과시적 소비의 유혹에 빠지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지출을 통제하고 월급이라는 소중한 현금 흐름을 부동산이나 우량주와 같은 불변 자산으로 차곡차곡 전환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안개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40대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둥은 재력만큼이나 중요한 체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저 역시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고 얼마 전부터는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화라는 한마디로 진단하더군요. 치과에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되었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매일 실감합니다. 체력은 은퇴 후 삶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의 반경은 집 안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체력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체력 관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식단 관리입니다.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통해 몸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부분의 성인병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보약과 같습니다. 깊고 질 좋은 잠은 낮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건강한 체력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 나이 들어서도 뭐들 유지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 생기 있는 눈빛이야말로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는 당신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멈추지 않는 자기개발입니다. 인간은 성장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부장, 팀장이라는 명함이 나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감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명함은 사라집니다. 이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개발입니다. 저는 그 최고의 수단으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들여다보며 내일의 나를 계획하는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자기개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외부에서 주입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생산해내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명함 없이도 빛나는 존재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놀이처럼 즐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하는 일, 예를 들어 경비원이나
임시직처럼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일은 삶을 고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은퇴 후의 일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놀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은퇴 후에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아지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하는 업무 속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과거 고객만족 팀장으로 일하며 전국의 매장을 돌아다니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 7일을 일하면서도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일 속에서 놀이의 요소를 찾아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은퇴 후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5번째 기둥은 주도적인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무한한 자유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핵심은 좋은 습관과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등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이러한 습관들이 시간의 다이 되어 당신의 하루가 표류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 줄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 기둥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 맺었던 관계들은 대부분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퇴직과 함께 수많은 연락이 끊기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은퇴 후에는 직이나 이익을 떠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수평적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깊고 단단한 관계 몇 개가 당신의 노후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재력, 체력, 자기개발, 일, 시간관리, 그리고 인간관계. 이 6가지 기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안정된 재력이 있어야 마음 편히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이 6개의 기둥을 마음에 새기고 4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설렘과 자유, 혹은 막막함과 불안함. 아마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감정 사이에서 복잡한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중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쉴 틈 없이 달려온 기관차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궤도를 달려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이후의 삶, 빛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6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 기둥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집은 예기치 못한 비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기둥을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재력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라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즉 재력은 행복한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